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스태님,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알파고입니다. 알파고가 제일 위대합니다. 요즘. 아, 네. 그렇죠. 아, 근데 이건 요즘에 만들어진 거고, 네네네. 처음에 발명했을 때.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데 옛날에 만들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뭐 네. 그런 거 피라미드가 제일 오래되고 대단한 게 아니고.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속설이죠. 아,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보다 인류의 그 진화를 앞당긴 발명품이 바로 바퀴라고 합니다. 바퀴에서 우주선까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퀴가 인류 과학사의 시초라고 하더군요. 네. 특히 이 자전거는 자가 발전을 통해 움직이는 몇 안 되는 교통수단이고 매연을 만들지 않은 친환경적이기도 하죠. 물론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도로 옆에서 탈 때마다 이제 그걸 좀 매연. 그치 내가 공기청정기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은. 네네. 마스크 써야죠. 네. 내가 타면 내가 공기청정기지. 이거 내가 지금 다 빨아먹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만 네네.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장점이 경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계. 네,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네네네. 언제 어디서든 멈출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동화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자전거로 열린 여행을 하신 베가본더님과 아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행을 떠나지 않고 두 분이 이제 청소년 이게 다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오랫동안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정말 지키시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진짜 꿈을 위해서 회사도 포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꿈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지만 실제로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기간 연습한 건 2달도 채 안 된다는. 정확히 2주입니다. 예. 2주 연습하고 2년 8개월을 여행하셨습니다. 네. 그분들의 여행인데 이제 오늘은 한국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도착하셔서 2년 8개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궁금한 게요. 왜 자전거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선택하게 된 건 이제 제가 자전거를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예. 여행 말고 예. 대학교 때 한번 했었는데 제가 4학년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마지막 여름 방학 때 인턴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방학을 다 소진을 해버린 거예요. 딱 2주가 남았는데 일로 마지막 세상에 대학교 마지막 방학인데 놀기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그렇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돈은 없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돈은 없으니까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한 명 꼬셔서 야 우리 제주도에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볼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포까지 버스를 네. 타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때 말로 저가항공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제주도 네. 비행기 비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 들어가서 하루에 한 4,000원짜리 그 말도 안 되는 고물 자전거를 제주도에서 빌려갖고. 네네 도에서 렌트를 해서 캠핑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제주도는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무료로 다 캠핑이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무전 여행을 했죠. 왜냐하면 20만 원인데 뭐 버스비 배값 하니까 뭐 거의 그렇죠. 다 나가죠. 쓰고 그러니까 밥은 못 먹어. 거의 뭐 컵라면도 먹고 그때 아토님이랑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다른 친구랑 예. 다른 친구랑 갔었고 그래서 뭐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 8월이니까 너무 더운데 아이고. 이제 밥도 못 먹고 다니고 하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이제 뭐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이제 제주도 분들이 재워주시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진짜 불쌍해 보였나 보다. 네 그렇게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렇게 힘든데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서고 싶으면 서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자전거네. 근데 이게 약간 뭔가 굉장히 쾌감이 있더라고요. 뭔가 여행을 가려면 뭐 배나 버스나 뭘 예약하고 호텔을 예약해야 되는데 그거 솔직히 좀 힘들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매력을 빠져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그때 25살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사실 5년 뒤에 출발한다. 30살에 나는 무조건 간다라고 제가 이제 결심을 그럼 하게 됐죠. 25살에 결정을 하셨는데 네, 정확히. 10대 때는 그런 꿈은 없으셨고요. 10대 때는 여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꿈을 꿔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세계 테마 기행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테레프로 EBS에서 하는 그 세계 대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는 그 당시에는 별로 여행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뭐 어디야 너도 어디도 한번 가봐라 어디도 가봐라 이런 걸 약간 매번 말씀하시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대리만족이었을까요? 예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사실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 게 지금 꿈입니다. 다음 꿈은? 요즘에 꿈을 아버지랑 한번 짧게라도 한번 여행을 가보는 게. 그 아토님도 뭐 자전거를 가실 때 별 불만은 없으셨어요? 네. 사실은 그 결정하기 전에 뭐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약간 밑밥을 깐다고 하죠. 예. 저 연애하는 동안 저한테 이제 사실 연애하는 기간 내내 거의 한 90%가 다 여행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행을 가면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저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책을 한 권 빌려보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인 자전거 여행자가 쓴 책이었는데 저도 그 책 예전에 봤어요. 예, 그 책이 굉장히 거의 국내에서 자전거 여행 시작하는 거의 꽤 오래됐죠, 그 99%의 책도. 여행자들이 대부분 그분의 책을 보고 그쵸. 영감을 네.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름은 이시다 유스케의 가보기 전에 죽지 마라라는 네. 책입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분은 세계로 나갔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그 책을 깨달음은 보고 뭐냐고.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그리고 지금 백아본너님도 아니, 제주도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결정하는 그 힘이 무섭습니다. 이런 걸 다 생각나는 거를 바로바로 실천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기다린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저도 좀 그 자전거 여행의 로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국내에서 자전거 여행을 했던 적은 없었는데 사실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면 이게 내가 해보지 않아도 이런 그치. 로망이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게 좀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도 자전거를 오래 타면 불편해도 여자는 좀 더 불편할 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힘드셨을 것 같아. 몸이 되게 불편한 점이 있기는 체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리적인 현상이 가장 뭐.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조금 더 남자분들보다 이런 그런 위생적인 거에 아무래도 더 그렇죠, 예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결국 다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에피소드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행 또 이제 많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특히 웜 샤워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웜 샤워가 뭐예요? 혹시 카우치 서핑을 알고 계신가요? 카우치 서핑. 카우치요? 카우치 서핑 .org라고 이게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네네네. 그게 어떤 미국 대학생이 이제 어떤 이벤트로 비행기 티켓을 얻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티켓만 있고 돈이 없어서 구글링해서 그 지역 대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쫙 얻어서 내가 여기 여행 가는데 좀 재워줄 수 있겠니? 너의 쇼파에서. 그 카우치. 네, 해서 여행을 재밌게 하고 돌아와서 뭐 현지인들하고 교류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자. 이런 사이트를 아예 만들자. 서로 무료로 쇼파를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카우치 서핑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무료로도 이용하고 서로의 문화도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비영리 사이트고요. 웜샤워즈는 그 카우치 서핑의 자전거 여행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구글이래. 네이버에다 웜 샤워 이렇게 치면 예, 되나요? 웜샤워즈 웜샤워즈까지 치면 되나요? 네, 그러면 나오고요. 영어로도 웜샤워즈.org 치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와 그런 게 다 있네요 지금. 네, 몇 개국 여행하셨어요? 저희가 2년 8개월 2년 동안. 8개월 동안 네. 이번 3천만 원을 들고 여행하면서 여행한 국가는 한 48개국 되더라고요. 48. 예. 반기문 총장님보다 더 많이 혹시 가지 48개국 않았을까? 나라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아주 못 됩니다. 못 그러니까요. 됩니다. 제가 이름 머리에 남는 나라 이름도 48개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 뭐 몇 가지만 뽑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네. 될 것 같아요. 그 저희 이제 타지키스탄이라고 중앙아시아. 네, 아프가니스탄 위에 있는 나라인데 아시네요. 키스탄은 다 중앙아시아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 무슨 스탄은 다 네, 스탄. 네, 아프가니스탄 거다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파미르 고원이라고 네. 그 세계 지붕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자전거 여행자들이랑 바이커들, 그 오토바이 여행자들의 성지예요. 완전 오지고 완전 다 오프로드로 되어 있고 음. 그 그 최고 오프로드라고 하는 게 그냥
아스팔트가 길이 아니고. 어떻다는 그냥 뜻입니까? 돌, 모래, 뭐 약간 아. 흙 이런 식이죠. 아예 아스팔트 같은 거는 잘 없는. 그럼 자전거를 어떻게 타요,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밀고 가다시피 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뭐 15km, 20km 정도밖에 못 가고 하루 종일 해도. 얘기만 들어도 무릎 아파요. 그리고 이제 평균 고도가 한 3,000m, 힘들어. 최고 고도가 4,655m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 길을 저희가 이제 한번 도전 삼아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만난 오스트리아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네. 얼마나 여행을 황당하게 여행을 하냐면 정말 다 망가져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봉고, 옛날 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고차 네, 말고 네, 봉고, 네, 네. 아니면 다마스, 정말 옛날 다마스, 네. 그런 걸로 일부러 여행을 해요. 버리려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네. 그 오스트리아의 트럭 오프로드 트럭 동호회 이제 출신들이었는데 3명의 친구들이었는데 일부러 망가질 걸 알면서 그렇게 여행을 해요. 그 차를 가지고. 그럼 가면서 고치어 쓰고 그러는 그러면은 툭 망가져요. 거예요? 네. 그걸 다시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 친구들을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자유스럽게 여행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저희가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저희 자전거를 차 위에 싣고 네네. 온천이 있어가지고 온천을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만 이렇게 손을 허공 위에 띄워서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국경이었거든요. 아, 손을 들어서 바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뭐 서에서 뭐 동으로 부나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해? 그러니까 나 잠깐 날고 올 테니까 아래서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날아요? 네, 그래서 뭔 소리? 내가 영어로 얘기했으니까 내가 네. 또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패러글라이딩 슈트를 꺼내더니만 입구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라고 했더니 이거는 나한테는 어떤 큰 이벤트고 누가 이렇게 해봤겠어. 너무 재밌지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여행을 1년에 한 7개월, 6개월씩 여행을 해서 전 너무 궁금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너 그러면 직업은 뭐고 도대체 돈은 어떻게 벌어? 라고 하니까 친구들 하는 말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은 6개월 정도 일을 하면 사회 구조상 6개월 동안 여행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생긴대요. 아, 시급이 세구나. 네,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뭐 네. 굉장히 뭐 고인력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뭐 연봉도 고급 아니고, 인력도 아니고. 예, 뭐 이렇게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친구 조경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식으로 5, 6개월 일하고 한 7, 8개월 여행하고 다시 5, 6개월 일하고 7, 8개월 여행하고 이렇게 10몇 년을 계속 살고 있더라고요. 10몇 년이요? 그래서 그 와우. 봉고차를 여행이 끝나면 그냥 거기다가 두고 키 꽂아놓고 여행지에다가요? 네. 키 꽂아놓고 그리고 갔다가 내년에 다시 오셔서 다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그 식으로 여행지 그냥 둬도 누가 안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 어디 예를 들어 뭐 카센터나 아니면 뭐 맡기겠지. 게스트하우스에 돈을 좀 맡기겠죠. 맡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났을 때 이미 두 번째 방문해서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 재밌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논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은 취업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렇죠. 이 친구들은 야 왜 다시 할 수 있지? 네가 못할 게 뭐 있어? 약간 사회 구조상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런 게 너무 좀 신기했고요. 정말 좀 특이했던 경험이었던 그럼 것 같아요. 백아번드님은 그 여행 갔다 왔을 때 네. 그 퇴직했던 회사에 다시 받아줬어요? 저는 최근에 네. 최근 한 2주 전에 이제 네. 다시 예전 회사로 이제 Congratulations. 재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콜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사실 좀 갑작스럽게 들어왔어요. 네. 집에 이제 좀 일이 생겨서 네네네네. 네, 좀 갑작스럽게 들어왔는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에 대한 뭘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네네. 갑자기 들어오게 되니까 고민이 너무 많이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가 여행을 갔다 왔으니 이쪽 방향으로 뭔가 해보자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으니까 예전 일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경력 있는 길로 다시 가보자.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안은 두 번째 안은 그래도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았어요. 여기서 1년 정도 더 시간이 지나면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될 가능성은 되겠지. 아니 저는 아, 반대였어요. 될 가능성은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회사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놀고 온 건데 받아주겠어요. 근데 어떻게 정말 운이 좋게도 또 저희 회사 분들이 좀 좋게 봐주셔서 네,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야 축하드립니다. 앞토님은요? 저는 가사 일에 치중하십니까?
가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진 않은데요. 네. 예. 좀 이제 한 명이 예전 직장을 다행히 다시 들어가게 돼서 좀 안정되다 보니까 좀 전에 하고 싶었던 새로운 일들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여행 여행 얘기 얘기 다시.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저희가 여행 시즌이 아닙니까? 여름이고요. 저희 48개국을 돌아다니셨는데 지금 뭐 하나 투어나 뭐 이제 보면 뭐 여름에 갈 뭐 휴양지 뭐 5곳 진짜 여행사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크루즈 곳 상품 뭐 어디 해가지고 좋다는 거 뭐 사진만 맞습니다. 봐도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외국 네. 여행 좀 다녔던 분들은 별로야 이러는데 48개국 다녀오셨던 분들이 추천하시는 곳은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야 여기 괜찮다라고 예. 하실 거 한 두세 곳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추천을 네네.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서 예. 사실 요즘에 그 지난번에 TV 방송 나오고 나서 그 크로아티아랑 발칸 지역이 굉장히 지금 좋죠. 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거기 근데 뭐더라? 두브로브니크. 크로아- 예. 거긴 저도 가봤어요. 두브로브니크. 거긴 예. 저도 가봤어요. 네, 저희도 갔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발칸 지역을 전부 다 자전거로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발칸이 매력이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할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 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느꼈던 바로는 전혀 위험한 경우는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일단 물가도 싸고 그래서 사실 좋은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 발칸 그 반도에서 크로아티아가 사실 굉장히 독보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는 지역이긴 한데 그렇죠. 유럽인들은 글로 휴양 간다며. 네, 크로아티아의 그 두브로브니크 예. 지역의 그 해안이 쭉 이어져서 예, 예, 예. 몬테네그로까지 오거든요. 예. 근데 몬테네그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물가가 훨씬 저렴해요. 4분의 1 가격입니다. 어디 드브로브닉에? 네. 드브로브닉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죠, 뭐 아주 우리 물가에 예. 비하면 아주 비싼 편은 그렇죠, 아닌데 이제 그렇죠. 인근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그럼요, 굉장히 거기 비싼 예, 편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바다라고 해도 예. 무방하고요. 이제 물가가 싸고 아무래도 그 크로아티아보다 관광객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바다가 정말 깨끗하고 몬테네그로. 예. 몬테네그로를 추천해 주시죠. 몬테네그로에 이제 코토르랑 부두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두브로브니크에서 차로 한 40분 거리예요. 어. 근데 드브로브닉에서 끝나지 우리는. 네. 거기서 40분만 더 내려오시면 정말 그 두브로브니크의 호스텔의 물 가격이면 아파트에서 지내실 수 있고요. 뷰도 더. 네, 훨씬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은 훨씬 적은. 그럼 여행 다니시면서 언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두 분이 기본적으로 영어 소통은 가능하신가요? 이제 아톰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좀 기본적으로 좀 잘하는 편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그럼 아토님을 I'm 믿고 fine, thank you, and you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아토님을 믿고 여행을 가신 건가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호주로 여행을 처음 갔었는데 그 이유 자체도 제가 최대한 여행 초반에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연습이었고요. 한 7, 8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영어를 좀 사용을 하게 됐죠. 예, 그럼 이제 몬테네그로를 이제 추천해 주셨고 또 몬테네. 좋은 네. 곳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좀 비슷하게 아무래도 여행을 잠깐 간다고 하면 여름에 여름에 예. 바닷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 중에 또 저희가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가 스리랑카인데요. 스리랑카요. 네, 스리랑카도 사실 이렇게 많이 여행을 가지는 않으시죠. 예, 예. 유적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유적도 많이 있고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 시기리아라는 아주 멋진 예. 지역이 있죠. 예, 스리랑카 남부 해안이 또 굉장히 그 깊이가 깊지 않으면서 넓게 펼쳐져 있는 해안이거든요.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저희가 갔을 때 가족끼리 온 이제 유럽 가족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네네네. 어린 아이들이 저 멀리까지 들어가서 놀아도 전혀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정도. 예, 그리고 이제 해안에 나중에 그 밀물이 들어오면 발이 잠기는 그런 해안인데 그 위에 그냥 테이블을 깔아놔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발 밑에 이제 바닷물이 바닷물이 찰랑찰랑한. 착착하게 잠기는 그런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옆에서 막 생선을 구워주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거든요. 처음에 그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바닷물이 없는데 네.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어느샌가 물이 차서 제 발에 이렇게 발은 잠겨 있는 상황이 되는 상상이 거죠. 갑니다. 네, 상상이 가. 노을이 지면서 저희 그래서 북한산 계곡에서 네. 그거를 지금 2년 8개월을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야. 오래 계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거기서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쉬셨던 거예요, 그럼요. 네네. 그때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는 자전거로 여행은 안 하고 네. 저희가 스리랑카는 그 오토릭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툭툭이라고. 아, 툭툭이. 네, 동남아의 예, 예, 삼륜 툭툭이. 오토바이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걸 제가 빌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그걸 운전하고 그게 면허증은 그냥 이륜차. 국제 운전 아, 면허증만 면허증. 있으면 가능해서 제가 그걸로 스리랑카를 이제 한 바퀴 일주를 했었습니다. 재밌으셨겠다. 대단하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많은 나라를 보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풍광, 뭐 경치 이런 데가 있다면 지금 이제 휴양지로 좋은 걸 추천해 주셨는데 이런 뷰는 지금도 생생하거나. 뷰는 여기가 최고다.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추천은 저희가 바다를 했는데 저도 네. 원래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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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네. 갔다 와서 저는 바다에서 산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 설산의 그 아름다움을 저는 어디 설산이요? 그러니까 설산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뭐 네팔. 네 저희가 이제 안나푸르나도 안나푸르나. 서킷을 트레킹을 한 20일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정말 약간 지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행복했던 좀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렇게 정말 신을 만난다며. 네 정말 거기 갔다 오면 대부분 이제 자기 개발책을 한 권씩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해가 됐어요, 사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네팔, 안나푸르나 뭐 히말라야 하는구나라고 진짜. 네, 거기 가면 정말 이렇게 다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막 이렇게 정말 신을 만난다며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이랬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네.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안나푸르나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추천해 주시다. 그리고 사실 이곳은 여행을 가기에는 좀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가기도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가장 여행지가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네. 파미르 고원이에요. 파미르 하이웨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 그 자전거들과 이륜차의 네네. 성지라는.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부터 타지키스탄, 음.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연결이 되는 음. 그 길이고요. 거기가 이제 옛날 실크로드예요. 음. 그래서 정말 그 중앙아시아의 어떤 오지와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쪽의 힌두쿠시 산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자연, 그러니까 4,000m 이상 고도에 산이 하나도 없고 그냥 평지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원이기 때문에. 이야. 그러니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렇죠. 지평선이라고 네. 한다면 고원의 지평선은 이렇게 그냥 황토색이 쭉 연결되는 그런 네, 느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건 그거였어요. 그 360도 지평선인데 소음을 만든 거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안 걸려요. 네. 사람이 일주일을 자전거 타도 사람이 없어요. 차도 없고. 안 무서워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안전해요. 사실 위험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서 오는 위험이 사실 더 야생 여행자들한테- 동물들도 없고요. 야생동 뭐 늑대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거의 요즘에 야생 늑대도 사람이 제일 무섭지. 네. 힘들고 완전 오지기 때문에 별도 사실 엄청나고요.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엄청나고 저는 소음을 만드는 게 제가 자전거를 페달을 밟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고 네, 그랬던 것 야, 같아요. 진짜 상상이 안 가네요. 그 넓은 대단하시네. 오지에 내 숨소리와 페달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그럼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진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때 순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데 어깨가 아팠어요. 왜냐면 항상 끌고 가야 되니까.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도로 상황이 아니어서 항상 밀고 가니까 항상 이제 어깨에 파스를 이렇게 항상 아유, 붙이고 많이 다녔었죠. 그럼 거기 이제 만난 그 청소년들이나 이런 어떤 오지만 다니시지 않았고 어떤 학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청소년들도 이제 좀 만나셨을까? 어떤 모습의 이렇게 학생들을 좀 많이 보셨나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애들이 막 학원 다니고 뭐 이러고 하는데 48국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지에서 보셨으니까 어떠셨는지 좀. 뭐 예상하시겠지만 뭐 한국 같이 뭐 학원 다니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그런 나라들을 저희가 많이 안 가기도 했고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저희가 이제 여행 중에 딱 한 번 이제 학교에서 머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디셨는지. 캄보디아였고요. 그 네. 위치가 캄보디아랑 태국 국경이면서 캄보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캄보디아가 이제 동남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안에서도 이 국경지대가 제일 못 살고 가난한 약간 그 빈민층이 많이 집결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사실은 뭐 캄보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아니라 그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약간 종교 단체에서 만든 학교였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못 살고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별해가지고 이제 받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이 좋게 그런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를 같이 보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방학을 주는데 방학 때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집에 못 가는 이유가 버스비가 없어서. 거의 버스비가 한 몇백 원 이 정도 수준인데 뭐 버스비가 없어서 집에를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집에 가기도 하지만 그 이제 학교 기숙사에 머무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이제 김밥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보냈는데 사실 저 보통 이제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다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논다던가 예, 술을 그렇죠, 마신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런 게 파티를 대부분인데 하던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생애 가장 처음으로 의미 있게 보낸 크리스마스. 근데 이제 그 친구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또 그 친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어서 사실 그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전거 여행자들 중에도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전거로요? 네네. 그래서 오. 아이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다닐거나 중학교에 다닐 법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드는 질문은 딱 하나죠. 애들 학교는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그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은 같이 캠핑하거나 같이 이제 얘기를 우리나라 하고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대부분 거의 외국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차로 아이들과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게 그런 교육 문제는 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부모들의 어떤 그런 약간 주장이나 어떤 그런 게 확고해요.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항상 홈스쿨링을 하고 항상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애들이 자전거를 타서 되게 피곤한데도 무조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로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이거였어요. 물론 1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얘네들이 자연 속에서 여행을 하고 매일 새로운 나라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경험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과연 이게 뭐 1년 정도 보여주는 게 1년 동안 학교 다니는 것과 뭐가 더 좋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앞으로 아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사실 여행하면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듣기만 해도 네, 정말 이렇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슴이 이렇게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행에서 만난 그 인연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가장 고마웠던 인연, 생각나는 인연이 있으면 아까 크리스마스 때 파티했던 그 아이들도 그렇고 네. 또 뭐 아토님이 되게 흐뭇하게 웃으시는데 저희가 그 아까 계속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 파미르 고원을 네. 지날 때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네. 싸우기도 많으셨을 거예요. 싸우기도 사실 싸우기에는 체력이 없어서 싸우지 못한 그 정도? 그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남은 아이고. 체력은 다 이제 생존을 위해 써야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못 싸운 것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부부 싸움도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오면 싸울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파미르 고원 거의 한 중반쯤에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난 무조건 지금 차를 잡고 가겠다. 난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차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행자가 한 명 이렇게 저 멀리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더라고요. 예, 뭐 이제 연기나면서. 유럽이나 그런 친구들이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한국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최민수 선배는 아니었고요. 심지어 그 오토바이가 뭐 여행용이 아니라 스쿠터 배달용 오토바이 같은 거였고요. 88이요? 약간 아니고 아마 줌머나 그런 약간 스쿠터 종류였던 네. 걸로 기억해요. 그거로 여행 갔다고요? 스쿠터로 파미르에 있는데 관악구 번호판이 그럼 서울에서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배 타고 가서 러시아에서 쭉 와서 파미르까지 그 스쿠터를 타고 온 거예요. 예술이다. 야, 그 대림산업 직원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 그럼, 친구가 예. 이제 저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알고 이제 본인도 이쪽을 지날 거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를 한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대요. 아까 웜샤워라는 사이트나 이런 데 그래서 정보 뭐 저희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대충 어디 있다고는 짐작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하다. 찾아서 와서
헬멧을 벗자마자 배가 본다님 딱 이러는데 한국이라서 저희는 완전히 이제 놀랐었죠. 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거기 이제 막 얘기를 한참 동안 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큰 차가 저희가 잡아 탈 수 있는 차가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데 반갑기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친구도 오늘 가야 할 거리가 있으니까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히치하이킹은 힘들겠다. 그래서 힘을 내서 가보자라고 가고 네네. 있는데 한참을 가는데 그 친구가 저 앞에서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저희는 막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주섬주섬 막 꺼내요.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녹기 전에 빨리 먹으라면서 아이스크림을 막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거기서 한 10km 앞인가 슈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좀이라도 이제 힘이 돼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그때 이제 코카콜라랑 생수랑 이렇게 사서 갖다 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때 물도 떨어져서 이렇게 지나가는 트럭한테 물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저희가 원래 여행할 때 코카콜라를 거의 안 사 먹어요. 보통 그런 나라들이 그 자체 콜라가 있거든요. 그 예전에 약간 815 콜라 같은 거. 약간 예. 김 빠지고 좀 예. 맛이 없는 콜라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저희는 사실 코카콜라를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비싸서. 친구가 네. 그거를 같이 사가지고 주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쿠터라서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제 기름통만 넣기에도 되게 그렇죠. 비좁은 네.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생각해서 이런 걸 사다 줘서 너무 정말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고마운 친구 중에 그때 힘을 한 얻어갖고 명이. 다시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그럼 이제 한국에서 다시 만나셨어요? 연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아직, 친구가, 예. 아직 안 오셨나 보네요. 네네. 그 친구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외국에 계세요? 아니 지금 한국에 있어요. 음. 네, 연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스쿠터 계속 타고 다니시고. 그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퍼져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수명을 다 했죠. 지금. 네. 그럼 이제 세계 얘기 들으면서 얘기만 들어도 그냥 상상이 안 돼.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지금. 예, 얘기만 들어도.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제가 아까 뭐 코카콜라 얘기도 하시고 지나가는 버스 얘기도 하시고 이런 좀 새로운 직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뭐 해외 이런 것도 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직업도 있더라 뭐 이런 게 없을까요? 사실은 전 직업보다 네. 좀 그런 면에서 호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해서 네네네. 돈을 모아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만났던 호주 가족 사실 그런 가족들을 되게 여러 번 만났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직업이 없으세요. 호주에서요? 예, 서핑을 타시는 분이고요. 취미로 서핑을 타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바다를 보러 나가세요. 그래서 이날 오늘 파도가 좋다. 막 서핑을 타고 서핑하면서 오시고 물고기를 잡나요? 어떻게 아니, 그런? 뭐해 먹고 살아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네. 일용직을 구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있죠. 근데 이제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인건비가 워낙 세고 그런 일용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일용직을 한다고 하면 좀 약간 그런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잖아요. 직업이 없는 사람 약간 그런 시선이 있는데 거기서는 전혀 그런 일단 약간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 약간 직업에 대한 뭐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사실 호주에서 호주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고 하면 저는 여유라고 하거든요. 여유? 네. 아웃백이 아니고요. 네, 여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호주에서 저희가 웜샤워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현지인들 집에서 많이 자는데 대부분 70대 노부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호주 사회적인 특성상도 그렇고 사회 보장 제도도 워낙 잘 돼 있기도 하지만 호주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좀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서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은 항상 저녁에 같이 밥을 먹어야 돼. 이게 가장 그 가족의 제일 중요한 룰이에요. 호주 사람들이요? 네. 저녁 식사는 항상 가족이. 사실 저희는 아웃백 가서? 아이 아웃백 협찬 받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신혼 때도 뭐 야근하고 들어오면 한두 시간 왔어 수고했어 내일 봐 이러고 자기 바쁘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 친구 사람들은 돈을 더 줄 테니 주말에도 뭐 2배 3배의 페이를 주겠다 해도 무슨 소리야 난 가족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가족하고 같이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우선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선은 가서 뭐 반수를 하던 다시 재수를 하던 그렇죠. 우선은 가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끝나고 제가 대학을 갈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뭘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면 절대 가지 않고 여행을 가요. 차라리 여행을 가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성향인지 사실 여행을 하면 좀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다양한 문화를 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아 내가 이쪽 성향에 맞구나 이런 일을 좋아하는구나 혹은 이런 일을 잘하는구나라는 여행 좀, 가서 자기 진로를 찾는 거예요. 네 알게 되는 사람들이 거기 진로 있거든요. 레시피가 방송을 들어야 된다 이 사람. 예, 그렇죠. 한국의 진로 레시피를. 그러니까 사실 꼭 여행이 모든 사람이 꼭 여행을 가서 그런 진로를 찾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행이 어떻게 보면 진로를 찾는데 가장 많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호주에서 그런 걸 네, 보시기도 절대적이진 하셨고. 않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했던 게 지금 백아본드님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의 전 세계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아본드님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직장인 생활도 하셨고 하셨는데 2년 8개월 여행 갔다 와서 더 행복해졌지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시는 것 같고 지금 파미르 공원에서 만난 우리 관악구 스쿠터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기름도 떨어지고 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와서 코카콜라 사주고 하셔도 지금 여행하고 한국에 잘 돌아오셨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던 거고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그 친구들도 파티를 같이 하고 했지만 정말 그 순간 지났지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고 그 순간에 행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는 그 공부와 노력과 이런 것들이 정말 다 행복을 위해서인데 그게 지금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 있는지 저희 학부모님들과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자주 할수 이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부해서 다음이라는 게 뭐 어떤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저는 좋을 이렇게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공부하는 목적이 그 어떤 여유, 그 행복이란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제 앞만 보고 달래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참 좋을 것 아 같아요.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 여행 다녀온 사람들의 그 행복한 사진을 보는 것만도 아주 재밌는 일인데요. 네네네. 그 3년간의 여행을 하나의 사진첩으로 넘겨보는 듯한 아주 그런 기분이다. 두 분의 여행 이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회를 기다려주면 좋겠고요. 직접 사진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요. 블로그를 찾아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페이스북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페이스북에서요. 네. 블로그는 검색 방법은 뭐 네이버에서 네. 그냥 배가 본더 번 더. 그냥 그렇게 치시면 이분만 뜹니다. 영어로는 앞에 또 www. 배가 본더 본더 atom.com 이렇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사진 보시면 되게 신나요. 사진 그러니까 보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장난스럽게 막 찍으신 예, 거예요. 예, 근데 예,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렇죠. 진짜 예. 이게 화로들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분들하고 이 사진 속에 보신 분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운 여름에 네. 지친 부모님도 그러니까 백아본더님 그 사이트나 들어가 보시면 네. 정말 사진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두 분이 그 파밀에 드셨던 아이스크림과 코카콜라 같은 코카콜라 같은 코카콜라 같은 예, 그런 그런 느낌을 에너지를 받으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유, 네. 다음 시간에도 두 분 모시고 네네. 진로와 여행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